아는 것이 장땡이다. 소방전기 실무 초고에서 프로까지 현장 중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속보기 녹음 포맷과 테스트용 임시 번호라는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NFSC 204에 보면은 화재 속보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속보기란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방 쪽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설계 파트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만약 이게 해당이 되면 나옵니다. 도면에 설치하고 화재 연동만 시켜주면 돼요. 주식회사 K-tel 제품인데요. K-tel 1000 성능 인증번호가 속보 12-2 요런 기종인데요. 이 기종이 많이 나오더라고. 속보기 쪽에는. 이 기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선을 해야 되겠지. 요 K-tel 화재 속보기를 이렇게 뚜껑을 열으면은 이렇게 단자가 있어요. 위에가 220V 물리는 단자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두 단자가 전화 국선 또는 내선 물리는 단자입니다. 국선과 내선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 그 회선 있을 때 그 물리는 걸 국선이라고 그러고, 내선이라는 거는 뭐 군의 교환기, 자동 교환기. 그러면 보통 한 9번 이렇게 눌러서 외부로 이렇게 연결하려면 9번을 먼저 눌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화번호 뭐 그런 경우에 내선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국선일 때는 신고번호 설정할 때 119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선을 통해서 군의 교환기를 통해서 9번을 만약에 쓰면은 내선을 통해서 나가면 9번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119를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선일 때하고 내선일 때하고. 전화선을 일단 국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국선이든 내선이든 연결을 해야 통신선을 통해서 소방서하고 자동으로 속보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그런 선인데, 화재 연동선. 수신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압을 여기다가 보내줘요. 무극성입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없어요. 무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가, 어떤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화재 신호가 입력이 되면은 이쪽으로 전압을 나오게끔 연동 단자를 만들어야 되겠지. 연동 단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연동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구 경종 단자에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화재시 작동하는 노멀 오픈 접점 있죠. 그 접점을 이용해서 하나는 플러스다 연결해서 단자에다 연결하고, 나머지 단자는 이쪽으로 한 선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접점이 붙었을 때, 평상시에 화재가 없을 때 접점이 떨어졌으니까 이 전압이 안 가죠. 플러스가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화재가 딱 신호가 한 개 이상 들어오면 딱 붙겠죠. 그럼 플러스가 오케이 기다렸어. 여기 플러스가 하고 마이너스 직접 연결돼 있고. 그러면 요 양단에, 단자 양단에 DC 24V가 플러스 24V죠, 이게. DC 24V가 인가가 딱 되면은 여기에 뭐 전화번호 메모리 시키고 뭐 녹음해놓고 다 그랬으면은 그 여기 자체적으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자동으로 여기 전압이 인가되는 순간 행해지는 거예요. 다이얼링하고 저쪽 소방서 연결이 되면은 녹음된 내용이 송출이 됩니다. 음성이 전화선을 통해서.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화재 연동으로는 전압을 줘야 된다고 그랬죠. DC24V. 그래야 여기 화재 연동으로 전압을 주면은 여기서 일련의 과정을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접점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여기는 어떤 그 제품을 보니까 전압을 안 주고 있는 접점으로 붙여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전압으로 트리거하는 방식이 있고 접점으로 트리거하는 방식이 있어요. 유일 소방인가 아마 거기서 그 제품에서 나오는 게 접점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압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전화번호 많이 하고 드물게는 또 접점으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련 화재 안전 기준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항목이 있어요. 나중에 요 강의 말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련 그 내용을. 근데 모순이 있어요. 접점은 이용할 수는 있는 화재 속보에 있기는 하지만은 감지기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감지기는 그냥 되나? 감지기 화재에서 동작이 됐을 때 열이나 연기나 빛에 의해서 동작이 됐을 때 접점이 붙는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접점이. 그랬을 때 근데 이게 전원이 인가가 돼야지 감지기 단독으로는 절대 이게 여기 10적 연결하면 이걸 접점이라고 착각을 하고 연결을 하면은 오산이라는 얘기지.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일단 자세한 거는 강의 말미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전압 입력이다. 그렇지만 접점 입력도 있다. 그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 녹음을 해야 돼. 전화번호 여기 저기 메모리 하는 거 뭐 여기 과제 매뉴얼 보시면 다 나와요. 매뉴얼을 3초 이상 누르면 여기 딱 4가지 항목이 떠요. 매뉴얼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번호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전 단계 뭐 누르고 또 확인 누르면은 세팅을 했으면 확인을 눌러주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복구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이전 단계 버튼을 눌러서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수신기에서 화재 연동 그게 안 나올 때 화재가 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수동으로 누르는 거예요. 수동으로 누르면 이렇게 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련의 과정을 여기 이미 이제 뭐 전화번호 설정해 놓고 녹음해 놓은 게 있으면은 요 화재가 불이 들어오면 막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소방서로 전화가 걸려가고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 녹음된 내용이 음성이 송출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고 예비 전원 이상 있을 때 불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신선로 이상 있을 때 점등되고 상태 감시가 되는데 곳에 있고 예비 전원 이상 있을 때 불 들어오고 전화 통신선이 데드돼 있을 때는 불이 들어옵니다.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리고요 보통 녹음을 할 때 직접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속보 세트에 보면은 음성 입력이라고 해가지고 하단 중앙에 보면은 음성 입력이라고 이렇게 있어. 거기다 대고 녹음을 하면 돼요. 녹음할 때는. 요즘 근데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좀 그래요. 녹음해놓고 보면은 예. 그럴 때는 구글에 TTS라는 앱이 있어요.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자인데 구글 TTS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그 저기 어디야 플레이 스토어 있죠? 거기 가서 검색을 하면은 검색창에 보면 이런 게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요걸 한번 해봤어. 요 빨간 테두리 이렇게 했는데 대신 읽어줘 텍스트 뭐 이거 있죠. 요거 다른 건 또 한 번씩 해보는데 뭐가 뭐 그렇게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걸 한번 썼더니 그냥 그런 대로 쓸만 하더라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 일단 텍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로 내가 포맷을 잡아봤어요. 소방서하고 그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포맷을 대충 해가지고 거기 골격에 맞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 아파트는 뭐 속보기 설치된 거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설치됐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설치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내가 한번 여기 해봤는데 만약 아파트일 때 아파트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호가 뭐 어르신 돌봄센터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설치 대상에 했을 때는 상호 이런 걸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재 발생, 그다음에 주소. 여기는 서울 뭐 종로 이건 가상의 주소입니다. 전화번호하고 다 가상으로 내가 넣은 거예요. 실제 주소가 아니고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 종로구 탑골 3976에 462번 호 뭐 이렇게 하고 상호 어르신 돌봄센터 대표 전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에 화재 속보기에 전화번호가 뭐 1111번이고 그 회선을 통해서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번호가 1111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나더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표 전화라는 게 있어요. 이 번호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용 중이니까 통화 중 걸려. 그쪽에서 이 번호 갖고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이 번호는 절대 녹음을 하면 안 되고, 요 속보기에서 사용하는 번호 이외의 번호를 갖다가 대표 전화, 요걸 내서 번호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선이나 내선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휴대폰 전화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두 가지로 내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구글 TTS 그 앱에서 하나 뭐 여러 개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디오 파일 만들어서 속보기 이제 녹음 항목에 가가지고 녹음 버튼 누르고 엔터 쳐가지고 녹음 버튼 누르고 이제 그 틀어주면 돼.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 안에도 요거 자체가 들어보기 그거 있어. 그 버튼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소리 크게 나오게 뭐 그렇게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잖아. 나는 이거 준틀딱이라 이거 하는데 한참 걸렸어. 이런데 별로 능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는 분 한 번씩 해보세요. 휴대폰에서 해보면 금방 배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테스트할 때 소방서하고 직접 하지는 않지. 귀찮잖아. 테스트할 때 한 번 하고 또 뭐 감리 와서 할 때 한 번 하고 또 뭐 여러 번 하면 짜증나잖아. 119. 그러니까 현장 자체 내에서 감리가 아닌 현장 내에서 작업자가 테스트할 때는 속보기 자체에 연락 번호 있죠. 119 이렇게 번호 메모리에는 그 번호로 하지 말고 휴대폰 번호로 해. 작업자 일단은 처음부터 119로 직접 하지 말라고. 전화 메모리 할 때. 그래서 임시번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목에 임시번호라고 했죠. 임시번호를 작업자 휴대폰 번호로 설정 테스트를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테스트가 하고 나서 화재 신고 번호로 119로 수정을 하면 되니까. 수신 전화번호를 그렇게 해가지고 감리 선생하고 와가지고 오면은 감리 선생이 전화를 한다고 소방서에다가 여기 몇 번지 뭐 어딘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계속 통화하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휴대폰 임시 번호를 사용자 작업자용 휴대폰 번호로 이제 그렇게 설정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화재 신고번호 119로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글 TTS 그 앱에 보면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한다 그랬잖아. 텍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는데 반복해서 읽기 이렇게 항목도 있고요. 설정해 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음성 볼륨도 100% 음성 볼륨 100%를 하는 게 낫겠지. 그다음에 읽어주는 속도 너무 빠르면 또 녹음이 좀 그렇잖아. 그게 나 같은 경우는 0.9 정도로 하니까 어느 정도 딱 맞더라고. 그다음에 목소리 톤도 뭐 1.0으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리게 하려면 0.9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항목에 보면은 뭐 언어 한국어로 한다든가 또 목소리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여기 이 펼침 그 버튼 누르면은 10매까지 되더라고. 한 번씩 설정해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더 많은 글자 읽어주기 옵션 이거 누르면은 이런 항목이 나와요. 그걸 TTS 자체에 설정하는 거. 근데 요거는 해봐야 이쪽에 녹음하는 거만 별개더라고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말고 뭐 휴대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 읽어주는 그 속도라든가 음성 높낮이 이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미리 듣기하고 버튼 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초기화 시키면 원래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그쪽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교환에 페이지 2분의 2쪽에 보면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의 내용 일부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소방청 고시 2019-42호 2019년 5월 24일자입니다. 그래서 3조에 보면은 정의가 있어요. 요거 이제 뭐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4조에 보면은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은 2랑 1호에 보면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 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2호, 3호가 있겠죠. 쭉 해가지고 4호 딱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문화재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제 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1호가 나와 있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로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인 자동화재 속보기는 아까 수신기에 화재 입력이 들어오면은 화재 연동 전압이 DC24V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속보기에다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이 있고 DC24V 이렇게 인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접점을 이용해서 노멀 오픈 접점으로 이렇게 또 단자에다가 화재 연동 접점으로 이렇게 붙여준다 그랬지. 이런 방식도 있다 그랬어. 두 가지 방식.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감지기라는 거는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좀 애매하더라고 내가 판단할 때는. 감지기는 그냥 접점이 아니에요. 이게 반도체 접점이요. 물론 뭐 감지기 종류에 따라서 불꽃 감지기라든가 광전식 불리형 감지기 이런 거는 뭐 연기나 아니면은 빛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거든. 하여튼 뭐 빛에 의해 동작하든 연기에서 동작하든 그게 최종적으로 그 안에 PCB에 보면 릴레이 접점 이렇게 붙게 돼 있다고. 릴레이. 네? 릴레이 접점. 그런 경우에는 요 접점 방식의 속보기가 해당이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 전압을 입력해야 되는 속보기가 있고 접점을 입력할 수 있는 속보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광전식이라든가 불꽃 감지 같은 경우는 출력이 접점이라고. 릴레이 접점에 릴레이를 동작을 시켜가지고 릴레이에 노멀 오픈 접점으로 감지기 동작했을 때처럼 붙어주는 거예요. 이게 감지기는 동작하면 반도체 통해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접점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지. SCR이 트리거 돼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접점이 붙었을 때 전류 흐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반도체 접점이라고 나는 표현을 했죠. 계속 강의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불꽃 감지기나 광전식 감지기는 해당이 돼. 이 항목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한다는. 그런데 차동식, 내가 얘기하는 거는 차동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연기 감지기 있잖아. 연기식 감지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내내 반도체 회로에서 동작이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이게 필요한데 전원은 수신기에 회로 전원 플러스에서 내부에 감시하는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빛의 산란이나 연기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차동식 같은 경우 열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 전류가 흐를 때 이거 자체가 흐르는 전류에서 여기도 전원이 된다고. 이 흐르는 전류에서. 그러면 이런 그 수신기에 이런 회로를 통해서 이 연결이 돼야 동작하는 감지기지. 이거 자체만으로 수신기 어떤 흐르는 전류 없이 막바로 접점에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요. 이게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응? 감지기를 직접 연결한다는 거. 여기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광전식이라든가 불꽃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감지기 그러면 감지기가 많잖아 종류가. 그래서 뭐 내가 모르는 또 뭔가 있는가 그래가 혹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내가 소방청에다가 궁금한 게 막 있으면 전화를 자주 한다고. 자주 하는데 경기도 지역에 이제 다녀오는 길이니까 일부러 들렸어.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며칠에 걸쳐서 전화 수백 통을 했어. 궁금한 게 많으면 일단 해결이 돼야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수백 통을 해도. 며칠 동안.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얘가. 틈나는 대로 전화하는 거야. 계속 통화 좀 걸리니까. 근데 통화를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도 쪽 다녀오는 길에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했거든. 소방청이 세종청사에 있어요. 근데 담당 그 상담하는 부서가 소방청 거기 청사에 있는 게 아니라 청사에서 한 2, 3km 정도 떨어진 별관에 있다고 하더라고. 어디라고 알려주는데 찾다 못 찾았어. 한 2시간 이상 찾았어. 하여튼 물어 가가지고. 근데 찾다 못 찾아 그냥 왔는데 훗날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상담 부서에 소방청에. 그래서 전에 하도 급해서 수백 통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전에 직접 방문해서 찾다 못 찾고 그냥 온 적 있다고 했더니 꼭 찾아온다 하더라도 상담 부서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대면 상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전화 수백 통을 하든 연결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이 항목이 지금 설명한 부분 자동화재 속보 설계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컨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끝으로 내가 아까 이 예를 든 거 있죠. 만들어 놓은 거 음성을 한 30초 내에 2개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 요거 들으시고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여기는 서울 종로구 탐방로 2193번 길 378 햇볕 아파트 2단지. 대표전화 02-3891-0465 휴대폰 010-2753-5862 화재 발생. 여기는 서울 종로구 탑골 3976-462 상호 어르신 돌봄센터. 대표전화 02-2492-3169 휴대폰 010-2143-0916